가장 먼저 어디서 시작하냐면은 우리가 이러한 관찰에서부터 시작할 거예요. 매그네틱 필드의 다이버전스는 0이다 라는 거에서 이런 관찰에서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이 의미가 뭘까요? 매그네틱 필드의 다이버전스가 0이다 라는 의미가 무엇이냐? 이 말은 아주 중요한데,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There is no isolated source of magnetic field라는 얘기예요. magnetic field라는 얘기예요. 이 말입니다. magnetic field의 경우에는 따로 떨어져서 존재하는 divergent source가 없다라는 게 이 의미예요. 우리가 이걸 배웠죠. divergence가 의미하는 것은 어떤 필드의 벡터 필드의 divergence가 의미하는 것은 이 벡터 필드의 diverging하는 source를 의미한다 그랬죠. 자, 이게 헷갈린다면은 여러분들 이 식을 보죠. 일렉트릭 필드의 다이버전스는 로 오버 엡실론이다. 이거가 이제 가우스 법칙이었잖아요. 이 가우스 법칙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일렉트릭 필드의 다이버전 소스가 전하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전하가 있으면은 그 전하는 일렉트릭 필드를 이렇게 뻗어가는 방향으로 다이버징하는 방향으로 만든다. 이게 이제 이 이 가우스 법칙의 의미였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closed surface를 생각할 때 이 폐 공면 안에 charge가 만일 없다면은 얘를 이제 이 면을 따라서 나아가는 net flux 양은 항상 0이에요. 왜냐면은 이 내부에 이제 diverging source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surface를 만일 이 안에 charge를 감싸도록 이렇게 잡으면은 이 surface를 통해서 빠져나가는 net flux, net electric field가 0이 아니었죠. 이 net flux 양이 항상 이 charge 양만큼 됐었죠. 그 말이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electric field를 우리가 잡을 때 electric field를 diverging하게 만들어내는 그 source는 charge라는 거죠. 그 charge가 있으면은 어떤 공간에 charge가 있으면은 이 charge를 중심으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electric field가 만들어진다라는 게 요거였어요. 그런데 이러한 diverging source가 magnetic field에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거를 다시 이야기하자면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가 어떠한 서피스를 임의의 서피스를 잡을 때 이 임의의 서피스를 따라서 일렉트릭 필드가 빠져나가는 총 양을 구하면은 언제나 이 내부에 포함된 charge enclosed 나누기 엡실론 제로가 된다라는 거였어요. 이거랑 같은 말이기도 하죠. 어떤 서피스를 잡을 때 이 서피스를 빠져나가는 net flux 양은 항상 이 서피스에 의해서 둘러싸여진 총 차지 양이다라는 것과 같은 이야기죠. 근데 이것과 얘를 비교해 보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어떠한 서피스를 잡든지 이 서피스를 통해서 빠져나가는 매그네틱 필드가 0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더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겠네요. 지금 매크로스코픽하게 설명하는 것이 여러분이 더 직관적으로 알아듣기 쉬울 것 같아요. 어떠한 서피스를 잡건 간에 이거를 net 빠져나가는 매그네틱 필드의 총량은 0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거가 의미하는 바가 이 수식이 의미하는 바가 정확히 이거예요. 그죠? 자, 이거가 왜 이렇게 되는지 알죠? 여러분들 여기에 이제 다이버전스 이걸 볼륨 적분을 하면은 이 S의 내부를 우리가 V라는 볼륨이라고 한다면 이 내부에서 이 다이버전스 오브 B를 볼륨 적분하면은 얘는 이거의 표면에서 매그네틱 필드를 면적분한 거가 되죠.
이거가 항상 0이다라는 거죠. 우변을 항상 어떤 부피에 대해서 접근해도 0이니까 0인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적도를 똑같이 취하면은 얘는 다시 또 다이버전스 티어리에 의해서 얘는 일렉트릭 필드의 면적분이 되는데 우변은 얘는 0이 아니라 우변은 로 엡실론의 부피적분이죠. 로의 부피적분이 뭐죠? 얘 로가 차지 덴시티니까 얘가 그냥 차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매그네틱 필드는 그게 0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 보죠. 그래서 자석이 매그네틱 필드를 만드니까 우리 자석을 나오는 거 보면은 자석이 매그네틱 필드 이런 식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매그네틱 필드가 노스 폴로부터 사우스 폴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지겠죠. 이제 이게 자석이 만드는 매그네틱 필드 분포예요. 자, 그러면 이걸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면은 이 지금 여기에서 만약 서피스를 잡으면은 이 서피스를 따라서 빠져나가는 총 매그네틱 필드의 플럭스 양은 얼마가 될까요? 뭐 0처럼 보이죠. 왜냐면 여기서는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서 나가니까 0인가 보다라고 수긍이 갈 수 있는데 만약 이렇게 잡으면 어떨까요? 만약 우리가 서피스를 이렇게 잡으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서피스 이렇게 잡으면은 매그네틱 필드가 여기서 나가고 있잖아요. 나가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들어온 놈이 여기 표시된 바엔 선 없잖아요. 그러면 나가고 있는 놈이 주로 있고 들어오는 놈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매그네틱 필드를 이 면에 따라서 접근하면 얘 0 아닌가라고 생각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은 여기에 자석 안에 있는 매그네틱 필드를 제가 그리지 않았는데 자석 안에도 이렇게 매그네틱 플럭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매그네틱 플럭스가 이런 식으로 있어요.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는 들어오고 있고 여기선 들어오고 있고 여기선 이게 나가고 있는데 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양이 정확히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그네틱 플럭스의 0이 이것이 항상 0이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죠. 지금 노스폴과 사우스폴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걸 생각했는데 만약 자석을 반으로 가르면 어떻게 됩니까? 자석을 반으로 가르면은 N극과 S극이 이렇게 되어서 N극에서 이렇게 나가고 N극에서부터 사우스폴로 이런 식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살짝 자석을 살짝 반을 가르면은 이런 식으로 노스에서 사우스로 이렇게 폴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여러분이 이야기할 수 있죠. 이게 말하자면은 매그네틱 필드에 아이솔레이티드 소스가 존재한다는 거죠. 이게 노스 폴과 사우스 폴이 분리된 아이솔레이티된 소스가 만일 존재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매그네틱 필드가 분포하겠죠. 그리고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서피스를 잡으면은 분명히 얘를 빠져나가는 매그네틱 플럭스의 양이 총 플럭스 양이 포지티브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석을 반을 가르면은 이렇게 노스폴과 사우스폴이 이렇게 반으로 분리되지 않고 대신 어떻게 되냐면 노스와 사우스가 돼요. 이렇게 자석을 NS 하나 큰 거를 반을 자르면은 얘는 어떤 자석이 되냐? 그야말로 노스폴과 사우스폴이 각각 있는 두 개의 세퍼레이트된 자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또 우리가 매그네틱 플럭스를 이제 어떻게 되나 이제 그리면은 이런 식으로 돼요.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런 식으로 돼요. 이게 자석을 잘랐을 때 우리가 보는 매그네틱 플럭스의 형태예요.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잡든 항상 빠져나가는 플럭스 양과 들어오는 플럭스 양은 항상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그네틱 필드의 총 플럭스 양은 면을 어떻게 잡건 간에 0이고 따라서 우리가 다이버전스 오브 매그네틱 필드는 0이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매그네틱 필드의 다이버전스가 0이다 라는 얘기는 이와 같이 매그네틱 필드의 경우에는 아이솔레이티드 된 소스가 없다 라는 이야기예요. 자석을 자르면은
반으로 자르면은 두 개의 노스폴과 사우스폴을 늘 갖는 그런 두 개의 자석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노스폴만 따로 존재할 수 없고 사우스폴만 따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이거는 이제 그 우리가 물리적으로 관찰한 바예요. 물리적으로 관찰한 바이다 보니까 실험을 통해서 관찰한 바다 보니까 뭐 이게 언젠가는 틀릴지도 몰라요. 누군가는 어떻게 획기적으로 어떤 물질을 어디 뭐 화성에 갔어요. 화성에 갔더니 여기 자석은 반으로 잘랐더니 노스폴과 사우스폴이 두 개가 분리된다. 이렇게 실험적으로 보일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 물질을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까지 실험적으로 본 바로는 어떠한 물질도 어떠한 형태에서도 지금 매그네틱 필드가 divergence of B가 0되는 0이 아닌 그런 상태를 우리가 관찰한 바가 없어요. 관찰한 바 없기 때문에 우리가 divergence of B를 우리가 0이라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실험적으로 관찰된 바 없기 때문에 얘가 뭐 이렇게 된다고 해서 0이 아니라고 해서 논리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럴지도 모르죠. 언젠가 인류가 이런 물리적 현상을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아직까지 관찰한 바로는 이런 걸 관찰한 바가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divergence of B를 0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할게요.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divergence of B가 항상 0이라면 우리가 그 다음에 수식 전개를 어떻게 할 수 있냐? 자, 어떠한 벡터 필드 B가 아니라 꼭 B가 아니더라도 매그네틱 필드가 아니더라도 어떠한 벡터 필드 C가 항상 다이버전스가 0이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떠한 벡터 아이덴티티가 있냐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부터 우리가 뭘 얘기할 수 있냐면 이런 경우에 우리가 항상 어떠한 다른 벡터 필드 A도 아니고 D라고 합시다. D가 존재해요. C가 어떤 벡터 필드가 항상 다이버전스가 0이라면은 또 다른 벡터 필드가 항상 존재하는데 어떤 벡터 필드냐면은 이 벡터 필드 C를 D에 컬이라고 쓸 수 있는 벡터 아이덴티티가 항상 존재해요. 그런 벡터 필드 D가 항상 존재해요. 이게 어디서 나온 그 이야기냐면은 우리가 컬 of 어떤 벡터 필드를 하고 얘의 또 다이버전스를 취하면은 얘는 항상 0이에요. 어떤 벡터 필드가 있을 때 for any 벡터 필드 어떤 벡터 필드든 간에 얘를 컬을 취하고 그 다음에 다이버전스를 취하면 항상 0이에요. 이런 벡터 아이덴티티가 존재하는데 이거에 이제 역도 성립해요. 이 역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여기 이야기하는 바는 얘의 어떤 벡터 필드가 C가 다이버전스가 항상 0이다. 어떤 모든 점에서 0이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항상 어떤 벡터 필드가 존재해요. 어떤 벡터 필드냐면은 이 C를 D에 컬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벡터 필드 D가 항상 존재해요. 자, 이거는 순전히 매스메틱한 이야기예요. 수학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수학적인 걸 토대로 이거 증명하는 게 쉬워요. 이거 증명하는 거 쉬운데 그 수학적인 그 근거를 토대로 이 다이버전스 오브 매그네틱 필드가 항상 0이니까 따라서 우리가 어떤 벡터 필드 A가 존재하죠. 어떤 벡터 필드냐면은 B를 컬 오브 A라고 표현할 수 있는 벡터 필드가 존재한다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벡터 필드를 우리가 벡터 포텐셜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벡터 포텐셜이라고 하기도 하고 벡터 매그네틱 포텐셜이라고 하기도 해요. 매그네틱 포텐셜이라고 우리가 부를게요. 우리가 그래서 위에 것과 비슷하죠. 위에서 일렉트릭 포텐셜을 처음 이야기한 그 근거와 되게 비슷해요. 일렉트릭 필드 같은 경우에는 일렉트릭 필드의 컬이 항상 0이에요. 컬이 항상 0이니까 어떠한 스케일러 필드가 존재해서 이 일렉트릭 필드를 그 스케일러 필드의 그레디언트를 항상 나타낼 수 있는 그 스케일러 필드를 우리가 스케일러 포텐셜이라고 부르기로 했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매그네틱 필드가 의 경우에는 얘의 다이버전스가 항상 0이에요. 다이버전스가 0이니까
이 매그네틱 필드를 항상 다른 어떤 벡터 필드 A의 컬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한 벡터 필드를 우리가 벡터 포텐셜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벡터 포텐셜을 어떻게 구하는지 좀 보도록 하죠. 우리가 어떤 커런트가 주어졌을 때 이 커런트로부터 매그네틱 필드를 우리가 비오사바르 법칙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었어요. 비오사바르 법칙 이용해서 우리가 뭐 이런 식으로 썼었죠. 뮤 J 4파이분의 R 마이너스 R 프라임의 3승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했었어요. e to the 잠깐만요. 비오사바르 법칙을 우리가 어떻게 썼었냐? 좀 복잡했죠. 비오사바르 법칙을 어떻게 기술했냐? 네, 다시 써볼게요. DIDL 곱하기 R 마이너스 R 프라임이라는 비오사바르 법칙을 이런 식으로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커런트가 만들어낸 매그네틱 필드를 구할 수 있었죠. 물론 더 간단히 구하는 방법도 있었죠. 우리가 이 커런트가 흐르는 그 모양이 굉장히 시메트릭하면은 요거 할 필요 없이 암페어 법칙으로 구할 수도 있었어요. 암페어 법칙을 이용해서도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었어요. 자, 근데 우리가 다른 거를 제안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매그네틱 필드를 구하는 또 다른 방법은 암페어 법칙이나 비오사바르 법칙이 아니라 커런트로부터 A를 구하고 A에서부터 매그네틱 포텐셜로부터 매그네틱 필드를 구하는 그 또 다른 구하는 방식을 우리가 소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는 어떻게 구하는지 알아요. 왜냐하면 매그네틱 필드는 그냥 컬 오브 A니까 우리가 벡터 포텐셜을 구하면은 매그네틱 필드는 쉽게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벡터 포텐셜을 어떻게 구하냐? I에서부터 벡터 포텐셜을 어떻게 구하냐? 이거를 제가 이제 하려고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작하는 거는 지금 암페어 법칙에서 시작할 거예요. 암페어 법칙에 따르면은 컬 오브 매그네틱 필드가 0이다, J다 라는 거였죠. 이 J에서부터 우리가 여기서부터 우리가 사실 비오사바르 법칙을 유도할 수도 있다 그랬어요. 여기서부터 이게 바로 이걸 풀자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커런트로부터 A를 구하려고 하니까 커런트와 A 사이의 관계식을 구해야 되죠. 매그네틱 필드가 컬 A의 컬이니까 여기 대입하면은 컬 오브 A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컬 오브 A다. 그래서 식이 굉장히 더 복잡해졌죠. 그냥 컬 오브 B가 커런트다라는 것만 풀려고 해도 비오사바르 법칙이 이렇게 복잡해졌는데 이걸 어떻게 구합니까? 이거를 얘는 컬이 그냥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컬이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구합니까? 갑갑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책을 보면은 매그네틱 그 전자기학 책을 보면은 맨 앞페이지나 맨 뒷페이지에 벡터 아이덴티티가 있어요. 벡터 아이덴티티에 어떤 벡터 아이덴티티가 있는 걸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냐면은 얘는 divergence of A의 빼기 A 라플라시안이에요. 이런 공식이 있어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컬을 두 번 취한 거는 어떤 벡터 필드의 컬을 두 번 취한 거는 이 벡터 필드의 다이버전스를 취한다면 여기 그레디언트를 취하고 빼기 이 벡터 포텐셜의 이 벡터 필드의 라플라시안을 취한 걸 뺀 거다라는 그 공식이 있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 해 본다면은 자, 그럼 이제 이러한 이러한 식을 만족시키는 이 벡터 필드 A를 구하는 거죠. 하지만 여전히 굉장히 복잡하죠.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죠? 굉장히 복잡한데 이 A를 어떻게 구할 거냐? 근데 우리가 이게 식 1이라고 하죠.
여기서 막혔어요. 우리가 사실 여기서 막혔어요. 이거 어떻게 풀 수 있을지, 이걸 만족시키는 벡터 필드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지 도저히 감이 안 잡히는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트릭이 있어요. 한 가지 트릭이, 어떤 트릭이 있냐면은 이 벡터 필드가, 벡터 필드 A라는 게 사실 있어 fictitious 벡터 필드예요. 가상의 벡터 필드예요. 벡터 필드 A는 우리가 실제로 매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가상의 벡터 필드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매그네틱 필드와 다르죠. 매그네틱 필드는 우리가 직접 매저할 수 있는 필드예요. 여기에 차지를, 움직이는 차지를 두면은 얘가 어떤 방향으로 힘을 받을 것인가. 움직이지 않으면은 차지가 힘을 안 받죠. 움직이지 않으면은 힘을 안 받죠. 왜냐하면은 F는 QV 곱하기 B니까 로렌츠 포스에 의해서 V가 움직이지 않으면 V가 0이어서 힘을 안 받아요. 그런데 얘가 움직이는 차지를 갖다 놓으면은 얘가 얼마만큼의 힘을 받을 것인가, 이걸 우리가 측정을 하면은 매그네틱 필드는 측정 가능한 벡터 필드란 말이에요. 실제 하는 벡터 필드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일렉트릭 필드도 그렇죠. 일렉트릭 필드도 어떤 차지를 두었을 때 얘가 얼마만큼 힘을 받냐, 그 힘을 측정하면은 일렉트릭 필드를 구할 수도 있고 매그네틱 필드를 구할 수도 있죠. 그런 의미에서 일렉트릭 필드와 매그네틱 필드는 measurable한, 실제 하는 벡터 필드예요. 그런데 반면에 A는 가상의 벡터 필드예요. 가상의 벡터 필드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벡터 필드 A는 매그네틱 필드를 기술하기 위해서 우리가 새롭게 인트로듀스한 벡터 필드라는 얘기예요. 벡터 필드를 직접 매저하는 게 아니라 벡터 필드는 직접 매저할 수 있는 매그네틱 필드를 구하기 위한 용도로 우리가 가상으로 도입한 애란 말이에요. 그래서 벡터 필드 A가 만족시켜야 되는 거는 지금 이것만 딱 만족시키면 돼요. 어떤 주어진 물리적 컨디션이 있어요. 뭐 커런트가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흐르고 있을 때 얘가 만들어내는 벡터 필드 A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사실 이걸 만족시키는 벡터 필드 A가 만족시켜야 되는 조건은 뭐냐면은 이거를 얘를 컬을 취했을 때 실제로 이런 매그네틱 필드가 나오는지만 만족시키면 된단 말이에요. 다시 할게요. 커런트가 이렇게 존재해. 실제적으로 커런트가 존재할 때 얘는 어떠한 매그네틱 필드를 만들어낼 거야. 얘는 실제 하는, 우리가 측정 가능한 벡터 필드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질문을, 이 커런트가 이런 벡터 필드를 만들어내는 거 알겠는데, 매그네틱 필드를 만드는 거 알겠는데, 이 커런트가 만들어내는 벡터 포텐셜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얘가 만들어내는 벡터 포텐셜은 사실 얘가 만족시켜야 되는 거는 이 벡터 포텐셜을 컬을 취했을 때 이 매그네틱 필드가 되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매그네틱 포텐셜이 만족시켜야 되는 그 컨디션은 이거밖에 없어요. 컬 오브 이 벡터 포텐셜이 B가 돼야 된다. 자, 그런데 이거를 만족시키는 벡터 포텐셜 A가 유니크한가요? 유니크한가요? 저희가 옛날에 헬몰트 티오리움이라는 걸 배웠어요. 헬몰트 티오리움. 헬몰트 티오리움에 따르면은 우리가 어떤 벡터 필드를 완벽히 정의하기 위해서는 to define 벡터 A라고 하지 말죠. 지금 A가 다 쓰이고 있으니까 어떤 벡터 포텐셜을 완전히 정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얘의 미분을 알면 되는데, 우리가 이걸 이야기하기 전에, 벡터 필드에 대한 걸 이야기하기 전에 함수부터 이야기를 해보죠. 1차원 함수부터 이야기하면은 F2 define FT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때 그냥 완전히 결정한다고 하지 말고 within a constant, 우리 constant만큼의 어떤 마진을 두고서 FT를 결정한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뭐만 알면 됐죠? DT, DF를 우리가 만일 안다면은 F는 우리가 모든 점에서 F의 미분값을 안다면은 F는 바로 정의가 될 수 있죠. 얘의 적분이죠. 적분 더하기 어떤 컨스턴트 C로 우리가 완전히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FT의 미분을 알면은 FT 함수를 우리가 거의 모든 걸 다 안다고 할 수 있어요. 컨스턴트 텀만 빼고서는
우리가 모든 걸 다 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랬죠. 반면에 이제 어떤 벡터 필드를 이야기한다면은 어떤 벡터 필드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to define C라고 하지 말죠. 컨스턴트 같아 보이니까 뭐 F라고 하죠. 어떤 벡터 필드, 이건 벡터 필드예요. 이제 within a constant C, within a constant vector field C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 F를 완전히 이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려면은 마찬가지로 F의 미분을 우리가 알면 될 텐데 미분을 뭐와 뭘 알면 되냐면은 divergence of F와 and curl of F를 우리가 둘 다 알아야지 we need divergence of F와 curl of F를 둘 다 알면은 우리가 F를 거의 다 안다라고 할 수 있었어요. 그죠? within a constant C라는 거는 constant vector field C만큼은 언제나 이제 생길 수 있죠. 왜냐하면 constant vector field C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divergence나 curl을 취하면 항상 0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우리가 specify 할 수는 없지만 얘를 제외하고서는 모든 점에서 우리가 divergence와 curl을 안다면 이 벡터 필드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한 게 헬몬 티어리엄이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벡터 필드 A에 A가 지금 여기에서 컬이 주어진 거예요. 컬의 벡터 필드, 벡터 포텐셜 A의 경우에 얘 컬은 어떠한 주어진 매그네틱 필드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걸 만족시키는 벡터 포텐셜은 유일한가요? 아니죠. 무한히 많아요. 왜냐면은 이것만으로는 벡터 필드의 포텐셜, 이 컬만으로는 이 벡터 필드 A를 우리가 완전히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curl of 벡터 필드 A가 어떤 주어진 벡터 필드 B를 만족시키는 벡터 필드 A의 개수는 무한히 많습니다. 무한히 많아요. 무한히 많고 우리가 그래서 이 픽티셔스한 이 벡터 필드를 우리가 완전히 정의해주기 위해서는 divergence of A를까지 우리가 정의해줘야 돼요. divergence of A가 만족시켜야 되는 식은 없어요.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이 벡터 포텐셜 A가 만족해야 되는 유일한 식은 이 컬 값만 이렇게 딱 이걸만 만족시키면 돼요. 컬 값만 이 벡터 필드 A의 컬만 매그네틱 필드를 만족시키면 되고 divergence of A는 우리가 마음대로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we have a degree of freedom to choose. 우리가 divergence of A는 우리 마음대로 정해주면 돼요. 우리 마음대로 주어져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curl of A가 매그네틱 필드 주어진 매그네틱 필드만 되면 되고 divergence of A는 우리가 마음대로 정해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정해줄까요? 우리가 1번식을 간단히 하기 위해서 to simplify 1 우리가 divergence of A를 0으로 정합시다. Let's choose. 이렇게 그냥 우리 마음대로 할게요. 우리 마음대로. 왜냐하면 우리 그럴 권리가 있어요. divergence of A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음대로 정해도 됩니다. 이왕 정하는 거 풀기 쉽게 정하자고요. 1번 식에서 divergence of A를 0으로 하면은 이게 없어져서 사실 굉장히 풀기가 쉬워져요. 왜냐하면은 mu j 그럼 이제 그 A 필드가 만족시켜야 되는 거는 이런 식으로 되는데 사실 이 이퀘이션이 여러분한테는 여전히 생소해 보이겠지만 이 이퀘이션은 굉장히 해가 잘 알려진 이퀘이션이에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이 이거를 본 적도 있습니다. 이 이퀘이션은 우리가 비교적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는 이퀘이션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런 비슷한 형태의 이퀘이션을 본 적이 있어요. 언제 본 적이 있냐?